안녕하세요. 일상탈출TV입니다. 어제 말입니다. 밤에 이걸 좀 덮었어야 되는데요. 그냥 잃어먹고 잊고 있다가 아침에 왔더니 홀라당 밤에 소나기에 다 젖어버렸어요. 지금 한 2가마가 넘는데 큰일 났습니다. 요거 보이시죠? 요거 이런 거 꼭 하나 만드십시오.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잊고 있어도 되거든요. 어제 비가 와,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. 속을. 이렇게 지금 뽀송뽀송하게 말라있지 않습니까? 그냥 이렇게 해서 건조시키면 돼요. 더구나 좋은 게 뭐냐면, 고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람, 그리고 서늘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추 같은 거, 특히 이제 처음에 푸성기 같은 거 달려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꼭지 빠짐도 발생되고 찐득찐득 아주 애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드시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.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릴 거는 그겁니다. 그 호박 있지 않습니까? 호박을 추비하는 시점. 이게 지금 저기에요. 슈퍼 호박. 이거 뭐 이래가지고 솔잎농원 블루베리님 이기겠습니까? 에휴, 농사 짓는 게 그렇지 뭐. 자, 그러면은 말입니다. 호박을 언제 추비하느냐, 이렇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노상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호박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비 오는 날, 비 오기 전날 비료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비 오기 전에 반드시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하시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거, 또 오이 같은 거 이제 구부러지고 토마토 배꼽 썩은 병, 또 칼슘 부족, 붕사 부족 이렇게 됐을 때,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영양제 비료를 다 했을 겁니다. 근데 이것이 가뭄이 심할 경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추비 시점은 일단 내 작물의 상태를 추비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, 물을 흠뻑 줘보고 나서 내 작물이 정말로 비료가 없는 건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비를 하고 영양제를 하고 연면 시비를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냥 주구장창 며칠 간격이 아닙니다.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요즘 호박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지금 슈퍼 호박입니다. 저쪽은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? 저거는 저 속에 있지 않습니까? 그늘된데 밑에다가 마사토 땅에, 그리고 둔덕이 있는 곳에 심었던 것은 이제 옮겨 심어서 아직 멀었어요. 저건 이제 손바닥만 50cm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두께가 이 정도 나옵니다. 줄기가. 얼마 전에 사실은 솔바이 농원님 블루베리 농원님. 하여튼 그분 슈퍼 호박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.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. 이왕이면은 호박을 추비하는 시점,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시고요. 그러면 잎도 보고 잎의 모양, 어떤 색깔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. 호박은 넝쿨류는 다 똑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넝쿨류는 저기 지금 호박 상순이 좀 보이죠? 상순이 고개를 바짝 들었죠. 이쪽도 마찬가지고, 그죠? 고개를 들었죠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넝쿨류는 바닥으로 겼을 때 이 각도가 40도 정도, 35도에서 4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아주 이상적인 걸음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만약에 바닥으로 지금
이것이 땅바닥에 찰딱 달라붙었을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거름기가 없을 때, 하나는 또 뭐냐면 가물었을 때. 가물었을 때도 물을 찾아서 바닥을 깁니다. 근데 이것이 바짝 이렇게 뱀다가리처럼 그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바짝 90도로 이빨이 쳐들면 여기 보십시오. 기역제로 됐지 않습니까? 거의 한 80도 이상 나오는데 저 상태면은 거름기가 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런 때는 거름기를 줄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냅둬버려도 돼요. 냅둬버려도.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. 이것만 보시고 추비 시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요. 지금 요런 저기가 지금 몇 메타짜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가지를 뽑았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번에 블루베리 농원님 거 봤더니 거기도 5 개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받습니다. 받아가지고 하는데 상태는 지금 양호합니다. 보십시오. 제 엄지손가락인데요. 훨씬 지금 엄지손가락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다른 거 없습니다. 여기를 제가 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나중에 뭐 아무리 못 나와도 100kg 나올 거 아닙니까, 크기가.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. 호박이 달리는 곳에 자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요 주변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호박을 달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가지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. 그냥 어떤 이파리 뭐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. 그냥 지금 넝쿨의 상순 생장점 저 부분이 바짝 쳐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갖고 추비 시점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요거는 제 노하우입니다.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호박을 제가 이제 뚝방에다 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지금 요게 지금 잘못된 게, 요게 지금 잘못된 방법입니다. 왜 잘못됐냐?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저 한 군데다 다 모았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호박이 달려도 수정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호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뚝방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사실은 잘 달립니다. 근데 달렸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. 벌이 호박이 어디 있는지 꽃이 어디 있는지 보지 않아요. 그죠? 빡빡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이런 때 좀 이렇게 가지를 저기 있지 않습니까? 잎을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중간에 보셔가지고 확보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그러면 이 호박꽃이 보일 겁니다.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방금 여기 있을 때도 벌들이 왔지만은 요 앞에만 보고 여기는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려. 그럼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. 물론 여름철 이제 저 보십시오. 저거 열어줬다고 지금 거기 잘라줬다고 지금 벌도 보이는 거 오는 거 보이죠? 벌. 그죠? 여기서 있던 벌들이 잘 안 보인다. 이렇게 지금 묶어져 가지고. 그래서 호박이 보십시오. 이렇게 해서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? 둔덕이 넘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꺾여 넘어갈 거 아닙니까? 아니면 타고 올라가.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이렇게. 벌 보이시죠? 벌. 보이죠?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뚝뚝싱에다 심으라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. 뭐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겨순을 잔뜩 내밀어 가지고 겨순 치지 않고 방임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지가 달리든 말든 떨어지든 신경 안 씁니다. 근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 가지에 하나씩 아들 줄기에 격가지가 5개 나왔으면 5개 다 달면 돼요. 그래서 수정된 놈은 다니까.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냐면 바로 요런 때 장맛들에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겁니다. 격가지 지금 여기 숫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 숫꽃이. 그럼 요것을 좀 열어줘요. 이렇게 밑에 부분을.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. 재배하면서 뭐가 있냐면 시설 하우스의 단점이 뭐냐면요. 좋은 것도 있습니다.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기가 잘 안 됩니다. 환기가. 그래서 밑에 창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바로 흰가루병이라든가 제피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출이 심해요.
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, 우리가 이렇게 뚝방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게 뭐냐면, 밭에서 노지했을 때는 그와 반대로 한기가 아침 저녁 지금 바람이 설설 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기가 된다는 거. 그 대신 뭐가 있냐?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피해라든가, 또 그 다음에 밑에 흥탕물을 튀긴. 근데 우리가 텃밭 농사를 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이렇게 달린 호박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많이 보세요. 여기서만 해도 지금 3개 4개. 그럼 보십시오. 여기를 하나 따보겠습니다. 이파리를. 자,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실래요? 여기 또 하나 따볼게요. 또 수컷이 잔뜩 있죠. 그러면 얘들은 수정이 됩니다. 수정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잎을 제거해 주면 수정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벌려줘야, 가지를 사방으로 벌려서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좋죠. 그래서 그 식재 간격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호박을 재배하시면서 수정률이 낮고 했을 때 이렇게 잎만 몇 개 이렇게 제거해 주면은 수정률이 높아진다는 거. 그리고 둔덕에 심었을 때는 그 둔덕의 지형 때문에 수정률이 높아진다는 거. 이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슈퍼 호박의 줄기를 키우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몰아버린 겁니다. 사실은 원래 슈퍼 호박 재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안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또 대회도 있다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그냥 다 몰아버렸죠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것도 슈퍼 호박 맞습니다. 이렇게 지금 둔덕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?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,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호박을 달게끔 하려고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나머지는 이제 지가 알아서 클 겁니다. 그래서 호박을 지금 이렇게 여름철 자꾸 낙가가 있고 했을 경우, 수정이 안 돼서 낙가가 있는 경우, 또 추비 시점, 그것은 넝쿨류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넝쿨류는 저 대가리, 생장점 대가리 저 앞부분만 보고 추비 시점을 찾으시면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거 어떻게 귀에 쏙 들어오셨나요?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박도 마찬가지고 참외도 마찬가지고 대가리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. 근데 대가리를 바짝 들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,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건 전문 농가들이 하는 건데요. 그것이 무엇의 대가리를 90도로 들었을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,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수박이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심어놓은 사과참외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필요한 때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